미국의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시장의 악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클로징벨에서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이번 졸츠 보고서를 통해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더 줄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가지고 경기 침체가 더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확대 해석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990만 개 수준으로 나왔는데 2021년도 5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비즈니스 이쪽 분야에서 한 27만 개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의료 쪽에서 한 15만 개 정도, 그리고 운수 창고 쪽에서 한 14만 개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더 하락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죠. 그래서 팬데믹 이전의 어떤 그 수준으로 좀 맞추려면 지금 이제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2018년도 19년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빨리 되돌리는 게 목적인데 이런 상황으로 맞추려면 앞으로 한 300만 개 정도 더 줄여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와야지만 줄어든다.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큐 리서치 쪽에서 나온 게 좀 컸어요. 이 부분이 좀 컸는데 뭐냐면은 미국의 어떤 그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미국의 부채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악화되면서 문제가 될 거다 했는데 은행 쪽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출이 좀 불이행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더 크게 확대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제 정체돼 버리면은 정부에서는 다시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돈을 풀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은 다시 또 인플레이션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던 거고 또 이럴 때 JP모건 쪽에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굉장히 말발이 강하신 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그래도 시장의 어떤 그 흘러가는 분위기는 좀 타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은행 문제가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지금 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은행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자금 시장이 좀 정책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역시 JP모건은 이제 마르코 콜라노비치라는 분이 전략가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시장이 앞으로 한 마이너스 9% 정도 즉 2022년도 저점 수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보셔야 되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5월 달에 FOMC가 있는데 25bp 인상 가능성이 한 63% 정도 된다. 이렇게 또 보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의 우려와 다르게 이 연준에서도 또 강경한 정책을 또 발언을 했죠. 그래서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나와가지고 뭐냐면은 좀 시장을 이렇게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더 싸워야 된다. 즉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좀 더 확산시켰고 앞으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노동 지표가 또 나와요. 일자리 수준이 나오는데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게 2021년도 1월 달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발표될 수 있다. 즉 노동시장이 완전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 오늘 이제 금 가격이 2,000달러 돌파하면서 최고점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안 심리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고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가지고 마이너스 2.7%나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앞으로 이제 5월달 있을 FOMC라든가 아니면은 6월달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좀 다가오면서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흔들리는 모습 보였던 미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종목별 이슈들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장중 큰 변동성을 보였던 록히드 마틴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록히드 마틴이 자그마치 1억 4,700만 유로의 그 계약을 따냈습니다. F-35, 영국 F-35 함대의 어떤 능력을, 가용성을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 소식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약세가 보이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려움이 여전히 이제 비용 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좀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들 다시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C3AI도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체리스테일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공매도를 우선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어떤 그 수익, 순손익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무구조가 잘못됐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R&D 비용을 직접 비용으로 계산을 하고 아니면 영업의 서비스를 제품 판매 수익으로 계산하고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보기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이 동반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었죠. 니오가 노르웨이 쪽 판매 뭐 이런 거 좋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송이 지난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중국하고 노르웨이 유럽 지역에서 테슬라한테 자꾸 경쟁이 심화되고 치이고 있다. 이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분기 배송이 47%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전기 트럭 만드는 니콜라가, 클래스 8,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긴 트럭입니다. 그게 이제 100대 주문 받아가지고 좋았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주식 매각 발표 1억 달러나 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기업들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아마존닷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지난밤에 게임 사업부에서만 100명을 해고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약 한 8,000명 정도 추가적으로 또 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난밤에 모건 스탠리에서 앞으로 광고 수익이 한 1,300억 달러 정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어제 하락을 되돌리면서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인력 감축의 속도를 내고 있는 아마존닷컴. 향후 몇 년 동안 광고 수익 창출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간밤 종목별 흐름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 크게 급등했던 에너지 섹터가 이번에는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또 산업, 소재 섹터 등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 가까이 빠지면서 역시나 흐름이 좋지 못했고요. 빅테크 종목들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고 또 테슬라는 1% 넘게 하락한 반면 방금 말씀드렸던 아마존의 경우에는 1.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으로는요. 부동산 금융회사 가져오셨어요. 블랙스톤 모기지 트러스트인데요.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 있었던 종목이라고 하네요.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서학개미 분들이 매수한 탑10 안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서학개미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서학개미 분들이 아직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빅스, 변동성 지수하고 그리고 모기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고 들어가시면 좀 어려운데 오늘은 모기지 기업에 대해서 제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회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회사는 1998년도 최근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모기지 회사 중에서는 뉴욕에 있고 뉴욕에 가면 이제 한국 영사관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시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13.92%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모기 쪽에서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비슷한 회사인 NIMT 뉴욕 모기지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16%대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한 수익률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많이 투자 결정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기지 회사 투자하실 때 배당 수익률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주식 수의 증감 현황을 보셔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애플 같은 일반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 제조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식 수를 줄이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모기지 회사들은 운영 자금 확보나 배당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식 수를 늘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즉 뭐냐면은 주식의 가치를 계속해서 희석시킨다는 얘기예요. 어떤 그 배당 수익 부분을 상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주식 가격의 손실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그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기별 기대치 최근에 잘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보면은
들쑥날쑥한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목표가가 한 25달러 수준인데 아직 최근에 급락이 왔기 때문에 기관들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어서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급락하는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최근에 지난해랑 올해랑 나오는데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앞으로 회복이 되더라도 기존의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한 석 달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식수 늘어나는 회사들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레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기지에서 투자하실 때 이 주식 수에 관련된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블랙스톤 모기지 트러스트 꼽아주셨는데요. 변동성이 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주가의 빠른 회복의 경우 1에서 3개월 정도 후에 기대가 가능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숙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